202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최대 이슈, 꿀벌 실종 사건. 우리가 먹는 농작물 대부분이 재배 과정에서 꿀벌의 도움을 받는데요. 그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꿀 수확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흉밀이 지속됐고, 지난해에는 국내 꿀 생산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아카시 꿀 수확량이 평년의 30%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사라져가는 꿀벌 문제는 지난 십수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 심각성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혹시 꿀벌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꿀벌 실종 문제는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벌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구에 닥친 위기. 꿀벌의 실종 원인을 알아보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양주. 엄청난 숫자의 벌통이 구비된 이곳은 대규모로 꿀을 생산하는 양봉 농가입니다. 보통 매년 2월부터 벌을 키우기 시작해서 4월 말부터 벚꽃과 진달래 꿀채미를 시작하죠. 그리고 5월 중순부터는 아카시 꿀을 채밀하는데요. 아카시 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꿀 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카시아 꿀을 준비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양봉인들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준비를 잘해야 되는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해야만이 아카시아 꿀을 많이 채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꿀이 생산되는 시기인 만큼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는데요. 그 이유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문삼구 대표를 따라간 곳엔 비어있는 벌통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벌통 상황. 겨울잠을 자야 될 벌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월동을 하면서 겨울잠을 자야 될 부분에서 잠을 못 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먹이 사슬을 많이 해서 먹이가 한 달가량의 소진이 빨리 왔다라는 그 부분, 그리고 질병에서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벌통이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이 사라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양봉협회에서 파악한 결과 전체 23,500여 양봉 농가 중 약 18%의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데요. 꿀벌 실종 사태는 제주에서 강원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확인됐고, 남부지방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피해는 바다 건너 제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꿀벌이 월동을 하면 평균 5에서 10% 정도의 벌이 폐사하는데 그 2배가 넘는 꿀벌 약 70억 마리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봉 농가에게 전해졌습니다. 한 20% 정도 벌이 폐사를 했다 그러면 그 벌 폐사 봉군수가 한 54만 군 정도 보고, 실제 그 벌을 이제 판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인 한 2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한 1,08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경기 북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삼구 대표 또한 생산량이 급감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저같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벌을 많이 하는 사람은,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한 30, 40%는 손해를 보고
소진이 됐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부업이나 취미로 했던 양봉인들은 거의 전량 거의 소멸됐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그 많은 벌들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우리가 먹는 농작물 대부분이 재배 과정에서 꿀벌의 도움을 받습니다. 꿀벌이 꽃가루를 운반하는 덕분에 식물이 번식하고 우리 인류는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건데요. 때문에 꿀벌이 죽고 양봉업계가 무너질 경우 발생할 문제는 단지 인간이 꿀을 구할 수 없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1%가 꿀벌의 수정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구촌 야생벌의 40%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해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꿀벌의 멸종은 장차 인류를 위협할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꿀벌의 멸종은 먹이 사슬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되는데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1년 발간한 2045년을 향한 미래사회 전망과 핵심 이슈 심층 분석 보고서에서 꿀벌의 멸종 위기를 향후 발생 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세 가지 이슈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곤충들도 연쇄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될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구 생태계에 전체적인 교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식량 생산, 먹거리 생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 전체 교란이 일어날 거다. 전 세계 꿀벌의 개체수가 70% 이상 감소하는 멸종 위기가 시작되면 수개월 내에 수분 매개 곤충에 의존하는 식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꿀벌과 같은 꽃가루 매개 곤충들이 100% 사라지면 전 세계적으로 과일과 견과류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죠. 위기 발생 1년 후에는 관련 농가가 파산하고 장기적으로 가축 사료 부족과 식량 가격 급등으로 식량 수급과 건강 취약층 발생 등 생태계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영양 실조, 사망자 증가, 식물 소비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꿀벌 멸종이 됐을 때 인류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이제 외국에서 분석해서 이제 보고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첫째, 2, 3개월 내에 양봉농가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당연히 이제 꿀벌이 없어지니까 그렇고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수정을 할 텐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생산성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은 폭증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문제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거다. 사회적 격차로 인한 폭동이 발생할 거고 또 한 해 더 지나면 국가 간 전쟁이 식량 정탈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놓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벌이 사라진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 미국에서 먼저 보고가 되었는데요. 흔히 CCD라 불리는 이 현상은 펜실베니아의 한 양봉업자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고 2006년과 2007년 당시 미국 내 40%의 꿀벌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그렇게 40% 꿀벌이 사라지는 게 문제시화되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냐면 미국은 농업 대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축, 식품까지도 연결된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 유럽 연합 국가들도 이런 현상들이 우리도 발견된다. 내지는 호주나 남미 쪽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비슷한 현상들이 나온다 하는 얘기들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이제 연구팀들이 내지는 조사팀들이 많이 이제 지역적으로 내지는 국제 연합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전문가들은 도시화를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봤습니다. 생존의 근간이 되던 산과 숲, 나무와 꽃이 사라지면서 꿀벌이 집을 잃고 헤매다 죽거나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됐다는 주장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파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꿀벌 집단 붕괴 현상의 원인을 지구 온난화와 살충제 문제, 이동 양봉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꿀벌에게 스트레스를 줬고 그것이 집단 면역 체계를 약화시켰을 거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 가지만 작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기후 변화, 너무 따뜻한 겨울이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꿀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충들, 응애와 같은 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고 그 해충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살충제들을 과다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월동을 해야 되는 꿀벌들이 역시나 월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번 일이 크게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선진국들은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중립, 기후 변화를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꽃이 피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살충제를 뿌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일본 동경에서는 도시 양봉을 시작하고 있다는데요. 야생보다 살충제 영향을 덜 받는 도시에서 꿀벌의 개체 수를 늘리자는 거죠. 또 미국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그 밑에 야생꽃을 많이 심는 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양질의 화분, 대체 화분 사료를 공급해주는 쪽으로 모색을 해왔고, 특히 이제 꿀벌능이라든지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제하는 쪽에 이제 치중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농약에 만성 중독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세 종류의 농약 살충제에 대해서 사용 금지를 잠정적으로 내려서 벌수를 좀 회복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큰 충격을 막기 위해 당장 우리는 꿀벌의 개체수 실태를 파악하고 화분 매개 곤충을 확보해야 하죠. 또 외래 병해충 유입 감시, 농약 위해성 평가와 서식지 보존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꿀벌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농촌진흥청 국립공업과학원에서 벌의 품종을 개량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연구원들이 벌통을 트럭에 싣고 있습니다. 과학원에서는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 양봉산물 산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꿀벌의 화분 매개와 해충 방제 디지털 이용 관리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원들이 벌통을 옮기는 이유는 육종 개발을 위해 벌을 격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구팀의 목적지는 전북 부안 앞바다에 위치한 외딴섬 위도. 그곳엔 꿀벌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꿀벌 격리 육종장이 있습니다. 100길로 45분 이상을 가야만 닿을 수 있는 섬에서 연구진은 2020년부터 육종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다른 벌이 없고 밀원 식물이 충분하며 이동이 편리할 것. 이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이 바로 위도입니다. 다른 벌들이 없는 장소로서 이제 격리 육종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장소는 토종벌을 이제 교미시키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 벌이 교미시키기 위해서 이제 벌통을 여기 놔두고 교미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는 그 작업을 할 거고요. 또 지금 오늘 가져온 벌통에는
새로 이제 여왕벌을 집어넣어서 교미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그런 작업할 겁니다. 멀리 바다 건너 도착한 벌통들이 육종장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꿀벌은 여왕벌이 공중에서 비행을 하며 반경 수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여러 마리의 수벌과 동시에 다중교미를 하는데요.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내륙 지역에서 교미를 하면 다른 벌들하고 수벌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계획 교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벌이 없는 위도와 같은 외딴 섬에서 교미를 시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효율적인 순계 보존과 교배종 생산이 가능하죠. 여왕벌을 소형 케이지에 넣고 벌통마다 조심스럽게 넣어주는데요. 일단 갑자기 이제 새로운 여왕벌을 넣어줬을 때 일벌들이 공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왕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왕을 넣어줘가지고 자기들 새로 왕이 들어왔다라는 걸 일단 잠깐이라도 인지를 시켜주고 풀어주려고 케이지에 넣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져온 벌통에 여왕벌을 모두 심으면 일단 첫 단계는 끝이 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곳에 꿀벌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밀원수 1000그루를 심고 품종 개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벌통과 함께 연구진들은 벌써 3년째 이곳에서 육종 개발을 하고 있다는데요. 여러 형태의 품종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교미된 벌의 형질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요. 농가 수요에 맞는 맞춤형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 자체가 이제 그 양봉 농가분들이 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양봉 농가들 소득이 증대될 거고 또 안정적으로 사육이 된다 그러면 농작물 화분맥에도 기여하게 될 거고 또 생태계 유지 보존하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 앞에 이제 놓여져 있는 건 꿀벌 응애에 대한 저항성 또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육성하는 그런 숙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후 변화와 밀원 부족, 꿀벌 병해충, 등검은 말벌 피해 확산 등으로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양봉 농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꿀벌 병해충 종합 방제 기술 연구와 기후변화 대응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애를 퇴치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인데요. 사람한테 봤을 때는 이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꿀벌은 꿀벌 몸에 기생하는 거를 응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꿀벌한테는 이제 영양분을 뺏어 먹고 꿀벌 몸체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매개해서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양봉 농가를 괴롭히는 응애는 대표적으로 꿀벌 응애와 중국 가시응애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두 종류 모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종이죠. 연구진은 응애 방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새로운 종류의 응애가 보고되진 않는지 늘 주시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꿀벌 응애 방제를 위해서 저희는 벌통 내에서 얼마나 밀도가 있는지 우선 관찰 후 그 벌통에서 친환경 방제제를 이용해서 방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이런 기술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영농 기술이나 홍보 등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이런 기술들이 보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에 꿀벌이 적응하지 못해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종벌은 2009년 토종벌 괴질이라 불리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약 90% 이상의 토종벌이 폐사하는 종멸종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양봉 산업이 사실은 서양종 꿀벌에 좀 집약이 돼 있었어요. 관리상이나 생산성에 있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토종벌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었죠. 근데 2009년도에 낭충봉화 부패병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나서 이제 토종벌에 대한 가치를 다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한 요인이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기후변화에 온도 편차가 크고 이런데 크게 예민하지 않게끔 이제 적응을 잘하는
그런 품종을 이제 또 장기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양봉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꿀벌을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국내 최초로 벌꿀 다수학 신품종인 서양종 꿀벌 장원벌을 개발했는데요. 최소 31% 이상 벌꿀을 많이 생산하는 품종으로 질병 저항성도 2배 이상 우수하죠. 한라벌은 토종벌 95% 이상을 괴멸하고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린 낭충봉화 부패병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품종으로 토종벌의 희망이라 불리는데요. 이처럼 연구진이 육종 개발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부 기상이 계속 변화하는데 그걸 기술로 계속 극복하면서 좀 그 개체수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게 사실 양봉농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현장 가서 좀 안타까운 게 월동 전 봉군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9월, 10월 달에 가장 어린 일벌들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이제 현장에 기술 지원을 해서 월동 한 3개월, 4개월 살 수 있는 이제 월동벌을 준비하는 단계 그런 걸 만드는 게 그런 기술을 이제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고요. 벌통은 기후와 온도, 습도 변화에 취약합니다. 때문에 벌통 내부 상황을 늘 정확히 파악하고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연구진은 첨단 기술을 도입해 기상 조건 변화에 따른 월동 폐사를 막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 개발과에서 시험 운영하고 있는 딸기 단동 온실입니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스마트팜 기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러한 고설 재배하고 있는 딸기에 가장 중요한 꿀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갖다가 만들기 위한 스마트 벌통 기술이 여기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벌통은 꿀벌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예를 들어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하고 여러 가지 센서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갖다 주고 이것을 갖다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벌이 빠져나가고 죽으면 벌통 내 온도와 습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벌통 안에 센서를 부착해 내부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는 건데요. 이 기술이 발전하고 정착되면 꿀벌의 폐사를 어느 정도 막아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딸기나 멜론, 수박, 고추 이렇게 시설 재배해서 하시는 농가들 10농가 중에서 7농가는 다 벌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벌을 화분 매개용으로 이용하는 농가들이 좀 더 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에 초점을 두었어요. 벌은 양봉 농가에만 중요한 게 아니죠. 꿀이 나지 않는 토마토나 딸기와 같은 작물에도 효과적으로 수분시켜주는 벌이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되는 대체제가 뒤형벌입니다. 뒤형벌은 꿀을 생산하지 않는 꽃가루 수정용 벌인데요. 농촌진흥청은 인공수정 기술로 우수한 계통의 뒤형벌을 육성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예를 들어 보면 토마토는 꿀이 거의 나지 않고 꽃가루만 많이 생기는 무밀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작물에 꿀벌을 쓰게 되면 꿀벌이 잘 꽃에 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뒤형벌 같은 경우는 꽃가루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굉장히 잘 가죠. 그리고 이제 꿀벌에 비해서 이런 한정된 공간 내에서 적응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흐린다든지 하우스 온도가 굉장히 낮아질 때도 벌들이 활동성이 꿀벌보다는 훨씬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에도 주로 유럽 같은 경우는 하우스 작물에는 다 뒤형벌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꿀벌 신품종 개발은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진들은 꿀벌의 유전 자원을 보존하고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꿀벌 보호를 위한 노력은 전문 연구진과 양봉 농가인들만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의 한 야산에서 만난 송인택 씨.
잡초를 뽑고 있는 그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법전이 아닌 벌통이 놓여져 있는데요. 꿀이 나올 수 있는 숲바닥꽃, 영국에서 씨를 구해다가 지금 실험 재배 중입니다. 숲바닥에서 꿀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단위 면적당 꽃이 위에서도 피고 옆구리에서도 중간에서도 땅에서도 필 수 있게 복층 숲을 만드는데 한번 실험해 보려고 이거를 한번 재배해 보는 겁니다. 10년 정도 해보면은 결론은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벌을 위해 숲을 가꾸고 있는 송인택 변호사는 건강한 꿀벌 생태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고자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사실 그는 검사 출신으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인생 1막을 보냈다는데요. 이제는 변호사 겸 꿀벌의 수호자가 되어 새로운 인생 2막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벌들의 먹이인 밀원수를 가꾸고 있습니다. 다양한 밀원 식물을 심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기 위한 여러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피나무 종류에서 전 세계 피나무 중에서 가장 빨리 피나 유럽 큰잎 피나무라는 플라티필러스 피나무고, 우리나라 아카시아와 끝난 이후에 5월 말 그때 개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2년 된 거고요. 나무 크면 30m 정도 큽니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벌도 마찬가지, 연중 골고루 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화 시기별로 맞추려고 3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꽃 피는 게 하려면 여러 종류의 나무를 골고루 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실험적입니다. 그의 목적은 꿀벌 보호입니다. 꿀벌의 먹이가 되는 꿀샘 식물을 조사 연구하고 채종, 육종, 보급 등 건강한 꿀벌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죠. 그가 밀원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밀원수를 심고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적인데요. 젖소를 키우려면 먹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꿀벌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꽃이 잠시 피고 없어지잖아요. 지금 벚꽃 싹 피고 없어졌고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어버이날쯤 되면 아카시아 꽃 필 거예요. 그러면 또 없어요. 그러면 계속 꽃이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3월 25일 우리나라 진달래 필 때부터 9월 말까지 계속 꽃이 피게 하자. 그래서 많은 꿀을 얻는 아카시 나무는 5월 중 잠깐 개화하죠. 개화 시기가 다른 나무들을 3월부터 10월까지 심어 벌이 최대한 많은 꿀을 얻을 수 있도록 돕자는 건데요. 그는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의 서식지 확대는 물론 녹지 확대와 자연 보존을 위한 생물 다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밀원수를 심는 밀원숲 가꾸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충북 영동에 15,000평 규모의 임야에 밀원수를 심었습니다. 그는 이 작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묘목도 수입하고요. 현재의 실험 연구를 20년, 30년이 걸리더라도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생 식물 중에서 아주 우수한 밀원 자원들이 있어요. 밀원 식물들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산림관리 차원에서의 노력이 된다 그러면 이동양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꿀벌들이 조금 더 설탕이나 인공 화분에 의해서 인공적인 먹이를 먹는 것보다 꽃꿀과 그 다음에 화분을, 자연 화분을 먹는 그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꿀벌의 면역 체계도 훨씬 더 좋아지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그 꿀벌 관리의 방향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꿀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여의도의 한 건물에서 박진 대표를 만났는데요. 차에서 내려 물품을 꺼내 정리하고 있는 그는 친환경 도시양봉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이나 시골이 아닌 빌딩 숲 한가운데에서 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그는 자신을 꿀벌의 가치를 알리는 도시 양봉가라 소개합니다. 도시 양봉이란 도시에서 꿀벌을 기르는 활동으로서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환경 보존 캠페인 중 하나입니다. 꿀벌 사육을 통해 벌꿀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 기존의 양봉과는 달리 도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박진 대표는 벌써 10년째 도시에서 꿀벌을 키우고 있죠. 도심에서 벌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꿀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벌의 중요성을 알리고 벌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면 도시에서도 사람과 벌의 공존과 상생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공간은 건물 옥상이에요. 벌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을 심어놓은 비가든, 꿀벌 정원이죠. 꿀벌 정원도 조성했고, 그 다음에 벌을 위한 도시 양봉장까지 조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도심은 꿀벌이 좋아하는 고온 건조한 환경을 갖추고 있고 곳곳에 심은 다양한 꽃과 식물은 풍부한 먹잇감이 되어주는데요. 도시 양봉은 공해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다량으로 살포되는 농약과 극심한 먹이 경쟁에서 자유로운 도시 꿀벌은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죠. 꿀벌이 활동하면서 꽃가루를 수분시켜 식물이 씨를 맺는 과정에서 도시 생태계까지 회복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리라 기대되고 있죠. 도시 양봉가에게도 4월부터 7월까지는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꿀벌들이 왕성하게 꿀을 모으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벌들이 세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그걸 파악해서 얘네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지금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 양봉과의 어떤 농촌 양봉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목적의 차이가 좀 더 크죠. 이 도시에서 양봉하는 거는 약간 사람들한테 벌의 중요성이나 뭐 이런 걸 알리는 목적이 크다 보니까 꿀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뭐 더 잘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 대표가 도시 양봉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벌의 중요성과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먹는 다양한 과일과 곡물이 벌 덕분에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더욱 이 일에 매진한다는 건데요. 도시에서 벌을 키우는 것 자체로 뭐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꽃의 발화율이 좋아져요.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시에 사는 뭐 곤충이라든지 소형 새들이 유입되는 효과들이 있고 도시 생태계가 점점 나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저희는 이제 건물의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공원의 한켠 뭐 이런 공간들에서 벌들을 많이 키워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공익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지 뭐 5성급 호텔 뭐 이런 데서 공간들을 많이 내주고 계십니다. 박진 대표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환경과 농업, 사회공헌의 접점을 찾은 끝에 도심 양봉에 도전했고 국내외 서적을 뒤져 양봉 기술을 터득했다는데요. 꿀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꿀 판매 이외에 기업들의 양봉 위탁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양봉 교육, 체험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 양봉이 주의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접촉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잘 훈련된 분들이 벌을 키움으로 해서 수분 매개도 촉진하고 또 거기에 또 일부 도시에서도 꿀을 생산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양봉산물을 생산해서 살아있는 생태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도시 양봉의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양봉 산업이 외국 산물에 의해서 점유를 당하고 양봉하는 사람들의 수와 봉군 수도 줄어들면
국내에서 화분 매개 자체가 위태롭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식량 생산이나 겨울철 하우스에서 과체류 생산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벌의 먹이잖아요. 벌의 먹이가 되는 꽃이 충분해야지 벌도 잘 살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꽃을 심으면서 자연스럽게 도시도 좀 더 예뻐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같이 꽃도 키우고 있습니다. 도시 양봉을 통해서 국내 양봉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벌꿀 소비도 촉진하며 꿀벌의 귀중함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꿀벌을 너무나 무섭게 생각하고 혐오동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도시양봉은 많이 보편화되는 그런 캠페인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도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런 운동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도시양봉이 도심지 내에서 벌통이 몇 군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대도시의 인공 환경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꿀벌과 양봉에 관해 교육을 받는 현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수업에 참가한 시민들의 눈빛이 호기심과 열의로 가득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론 교육과 함께 야외 양봉장에서 꿀벌을 직접 관찰하고 양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민들에게 꿀벌의 소중함을 알리고 꿀벌 생태의 신비로움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거라 기대하고요. 더 많은 사람이 꿀벌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거의 4월까지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말벌이 여왕벌이에요. 개 한 마리 잡잖아요. 10월달, 9월달에 1000마리 잡는 효과죠. 벌 한 마리가 세상을 바꾼다. 꿀벌에 대한 관심, 도시 양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러 양봉 산물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하면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검색해도 이게 잘 안 나와 있고 그리고 교육 과정도 되게 어딘가에 시골 가서 배워야 된다든지 도제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벌을 좀 더 취미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벌을 좀 더 가볍게 접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육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벌 보러 가실 텐데 벌 안 쏘이게 안전하게 우리 벌을 보시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벌 보러 가시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죠.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꿀벌 실종 사건과 같은 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제 이론 수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야외로 나가 꿀벌을 만날 시간입니다. 벌이 무서운 존재가 아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배우고 난 후이기에 이 시간이 더욱 유익하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밑에 왕대. 이번 방 우수한 반이야.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없애는 거야. 벌써 진드기 나오네. 작은 유리병 속에 들어있던 벌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눈으로 보니 더욱 신기한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벌 죽이기도 해요. 또 막 잡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한 번씩. 일단 벌 보실 때 2분씩 밑에부터 보세요. 밑에부터. 꼭 잘못 건드려 벌이 죽진 않을까? 밀랍 벌집 모양이 으스러지진 않을까?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눈앞에서 가까이 본 꿀벌은 책에서 보던 것보다 더 신비로운 존재로 다가오죠. 인식부터 꿀벌은 그렇게 뭐 해로운 게 아니고 지구에 더 도움이 되는 존재고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주위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적어지고 그래서 좀 더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공동으로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봉은
꿀벌이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죠. 젊은 세대를 위한 이러한 교육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꿀벌과 양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벌을 계속 보다 보니까 벌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벌을 둘러싼 환경까지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나가요. 벌 한 마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은 한 송이의 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또 좋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더 나은 이런 도시 환경, 더 나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되어 가고 그로 인해 꿀벌의 생존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집단 폐사 역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처럼 이상 기후가 계속되면 꿀벌 폐사 피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 추세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꿀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꿀벌을 위해 당장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